예,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네. 아마도 이 정부가 검찰에 단단히 맺힌 게 많아서 검찰을 좀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역병이 지금 국민들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예. 이 검사나 판사 앞에서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문제에 공수처 검찰개혁으로 온 이 나라, 온 정부를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수처법은요, 지난번에 그 선거법 개혁과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이라는 아주 무리수를 써가면서 강제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을 하반기에 저희가 그 여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겠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우선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무를 이탈했느냐 마느냐는 이런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이런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내에 처리가 되고 충분히 그 기록으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추미애 장관이 지마자말자 했던 검찰 인사가 이게 무엇이냐를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좀 번졌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달에 첫 검찰 인사를 했을 때 당시에 대한변협회장을 지내셨던 5분의 중진 변호사 법조인 그리고 100여 명의 중견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권력 수사기구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의 인사를 보니까 서울 동부지검의 지난 8월 동안 인사의 법칙은 간단했습니다. 이 수사를 뭉개면 영전, 이 수사를 하면 좌천 혹은 사표였습니다. 이건 뭐 딱 지금 인사표가 나와 있으니까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저희들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도 아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도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꼬이면은 원래 이제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도 고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여러 양태가 모자조차 여러 번 건드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특임 검사라는 것이 검사의 비리에 관한 문제지만 이 사건도 보면 동부지검이 조수에서 특정한 진술을 빼게 한다거나 또는 동부지검에 지금 지검장으로 가 계신 분이 이전에 대검 형사부장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 진료 기록을 찾아보기 위한 영장 집행을 만류했다든가 하는 수사에 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맡기기 맞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동부지검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일어난 수사가 좀 여러 미심쩍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검사나 또는 특별한 중립적인 검사가 임명해서 수사한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을 해체했던 추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문제의 수사에까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자기 당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말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의회주의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날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는 말씀이다. 그렇다면은 민주당부터 솔선수범을 보여달라. 왜 민주당은 몇 년 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던 특별감찰관제는 그럼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느냐. 더구나 특별감찰관법을 당시 발의하셨던 분이 지금 여당의 박범계 의원이십니다. 이 공수처법.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 민주당이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제 여야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 동포들이 인권 탄압을 뭐 당장 막는 방법이 없지만 이 기록을 남겨둔다고 한다면은 북한 사람들도 권력자들도 좀 긴장하지 않겠느냐. 동독의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이라도 여당 역시도 그렇게 솔선수범하신다면은
합시다. 이렇게 됐던 이야기고. 특별감찰관도 역시 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켜주시라. 이게 예,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것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듯이 네. 이게 대통령 측근과 수석들 권력 비리를 정말 바로 수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것을 지난 3, 4년 동안 비워놓은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특임검사 그리고 지금 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것 이게 네. 제일 큰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동안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검찰들이 너무 정치화되고 또 정말 큰 거학은 잡지 않고 네. 정책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더 많았죠. 그것 때문에 보완적으로 도입된 게 특임검사고 또 특별검사입니다. 네, 네. 국회에서 언제든지 그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발동하게 돼 있고요. 또 특임검사는 이 사람 검사 개인이나 검사 집단이 가장 이상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고발해서 그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임.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고위공직을 수사할 수 있는 기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제인 특별감찰관제, 네. 누구나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의 지금 공수처를 주장하시는 핵심 의원들이 주장하셨던 그 법안에 그 자리는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먼저 임명하면 우리도 하겠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신의를 지켜야겠죠. 일단 말이 그렇게 오갔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아니, 특별감찰관 왜냐면은 여당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 네, 야당 대표가 받았지 않습니까?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여당부터 네. 뭐 반대했거나 당시에 쟀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안 채우고 있는 자리부터 채워주시라. 그러면 우리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네. 그 정말 전통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 바로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심판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여당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일방 독주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로 인한 전국 파행을 오히려 야당이 막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낙연 대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주호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된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구에 관해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정부가 이 그 권력 수사 어떤 이런 권력 기구의 그 균형과 서로의 그 견제 이런 원칙에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수처가 가진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은 뭐냐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기 코미테 올 경우에 그 가져와 우리가 하겠다라고 가로채는 겁니다. 그것이 공수처법 24조입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누굽니까? 현 정부의 가장 최측근일 수가 있고 현 정부 사람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그 사람 수사는 대통령 직속기관 맡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체크 앤 밸런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위헌 심판 대상이고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거 안 하면은 180석 힘을 동원해서 온통 전국을 또 파행시킬 이런 조짐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깊죠. 그렇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로서 중요한 또 다른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 또 특별감찰관제를 통해서 이걸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위헌 심판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 현재로서는. 지금 기다리는 게 원론이죠. 원론인데 네. 워낙 밀어붙이니까 이쪽에 지금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지금 할 테지 아닙니까? 지금 네. 여당에서. 그리고 이 여당 분들이 얼마나 이 독주가 무서운지 나라나 국민의 안녕이나 행복이나 이 지금 당장의 큰 것보다는 당장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무섭고 위태롭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오히려 전국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와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 사건 이 시점에 나오느냐. 자, 조국 일가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의혹 중단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죠. 이런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이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빨리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이 일반적인 겁니다. 이 기강이라는 게 뭡니까? 기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정확히 일벌백계함으로써 기강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뭐 온통 모든 사람을 수사하는 그런 공안정국, 공안 분위기라는 것이 성공한 적도 없고 이것은 공포통치지 그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기강을 세우려면은 바로 지금 검찰이 하던 가장 살아있는 권력을 가장 정확하게 함으로써 여타 그 권력기구들이 긴장하게 하고 기강을 잡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이루어져야죠. 지금 이건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것이고 정말 괴물 같은 법입니다. 위헌성. 그게 이제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특임검사 제도가 바로 그런 검사의 비리, 검사가 특정하게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을 봐준다거나 수사를 왜곡한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총장도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공수처가 아니라도 특임검사 할 수 있고 만일 검찰들이 계속 감추게 된다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수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경험도 없고 하나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더구나 정치적 편향성도 의심되는 분들을 모아서 그 요즘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어가지고 수사 대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악을 척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나 그다음에 중앙수사본부를 두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이게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걱정이 생겼지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부패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기구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사용하면서 그게 이제 특임검사고 특별검사다. 빨리 해야 되는데 공수처라고 하는 문명국가에서 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걸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첨언 잠깐 하시고 왜냐하면 드리겠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장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사의 그 수사 권력 또 이런 권력의 분립 경쟁이 참 현대 헌법의 기본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공수처법의 문제는 뭐냐면 고위공직자는 독점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다 독점하니까요. 근데 이게 고위공직자가 누굽니까?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일부고 국민 관계없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는 바로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이 가까울수록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대통령이 제일 임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권력이 더 큰 것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위공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수사기관이 그 비리를 척결하고 한다면은 훨씬 더 투명해지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이게 딜레마죠. 그러면 수사가 한정되고 수사가 경쟁이 없어지고 수사가 불투명, 수사가 임의로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을 도입할 때 여당이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야당한테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할 때는 철저히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공수처 임명을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었던 겁니다. 추천위원 2명을 할 수 있고 또 공수처 임명할 때 공수처는 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사람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이 법을 알 때 안 겁니다. 이건 그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는 것인 만큼 그 대통령의 사람을 수사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수사 최고 책임자는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토록 하겠다라고 당시에 법에 약속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속해놓고 지금 그걸 뺏겼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제 안 해준다는 핑계로 비토권을 뺏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지금 모순을 저지르고 있죠. 지금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그 긴급한 현안이 바뀌었고 또 하나 지난번 할 때 사실 완전히 저희들이 배제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당 대표가 새로 되셔서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좋다 그럼 전향적으로 풀자. 그러면은 이전에 지금 여당이 당시에 발의했던 법안으로 했던 법부터 그러면은 자, 권력 견제 기구로 채워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공무원제를 들어는 것은 직업 공무원의 직업 공무원 윤리에 따른 안정성 그리고 이것은 한 정권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내부의 견제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반해서 이렇게 정치로 결정된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 기구에 대한 편중성의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에 야당에게 약속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솔직히 야당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무지막지한 모습을 봐가지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게 지금 야당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야당 지지자들이나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게 위헌이 분명하고 대통령의 사람들을 수사하는 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으로 자지우지하겠다는 법을 어떻게 방치하느냐. 너 바보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참 모일려 있습니다만 이 여당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그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정한 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기간도 지키지 않고 막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그 당시에 작년 가을인가요? 재작년 가을인가요? 이 당시에 지금 지금 복귀를 해보면은 그때 원내에서 어쨌든 해서 저지하고 법을 조금이라도 독소조항을 빼고 선거법도 조금 바꾸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너무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여당이 그 봤지만 당시에 이제 그 군소야당 몇 군데랑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법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봤는데 여기 우리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북한 인권재단도 좀 빨리 하시고 또 특별감찰부터 빨리 합시다. 하시면은 뭐 그래서 좀 풀어보자는 이야기고 또 우리 야당이 만약 공수처를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한 의무는 왜 이렇게 이걸 서두르려고 하느냐 이 정부에서 이 청와대가 지금 그렇게 이게 중요한지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지금 참 여당 세상에 이런 여당은 참 처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당시에 예전에 그 패스트트랙 할 때 예전에 협상에 참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법을 만들었지 않나는 반성이 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 뭐 의원을 추천부터 좀 시작하고 이 법을 어떻게 좀 이렇게 참여해서 뭔가 제동을 거는다든가 하여튼 뭐 견제하는. 그래서 저도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원내 지도부나 야당의 지도부도 여러 상황 워낙 그 여당이 이게 그 단독으로 이렇게 폭주를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하면은 전국이 그게 완전히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는 다양한 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일일이 이것도 일종의 지금 그렇게 하면은 우선 여당부터 좀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죠 처음부터. 최영도 의원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공직비리 척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맑아지고 나라가 바로 서겠죠. 그런데 고위공직비리 척결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의 효능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완전하지만 특별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도 없고 한두 사람이 감찰관 자리에 있을 뿐인데도 당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정수석을 감찰해가지고 결국 민정수석 물러나게 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장 중요한 권력은 대통령 그 주권 주변 권력입니다. 그 권력에 대한 감찰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요. 검찰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수사가 재벌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고위공직입니다. 고위공직 수사라는 것은 검찰의 고유의 영역이 되었었고 더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의 기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거든요. 바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검찰이 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빼앗고 가로막고 바로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그 기관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큰 오히려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원